예, 뭐 어떤 내용을 할까 그랬더니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쉬운 거를 해달라. 이래서 제가 고르다가 보니까네 Mathematics of Computed Tomography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Mathematics라고 들어가면은 좀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막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얘기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의료 영상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인버스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프로블럼이 뭐냐? 그럼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대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은 우리가 포워드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있고 어떤 모델의 성질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알면은 어떤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원인을 알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보통 현상이 있으면 어떤 모델링 과정을 거치죠. 그럼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 편미분 방정식 모델, 뭐 확률론적 모델, 뭐 안 그러면 엘지브레이크 모델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듭니다. 그럼 그 모델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 예를 들어 편미분 방정식 같으면은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푸는 건데 뭐 로드 펑션 같은 걸 뭐 여기다가 가한다든지 바운더리에서 어떤 값을 가한다든지 그랬을 때 솔루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인버스 프로블럼이란 걸 많이 합니다. 의료 영상이란 건 인버스 프로블럼인데 일종의 결과를 먼저 알고 모델은 모르는 겁니다. 모델은 모르고 결과를 알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고 어떤 적당한 인풋을 줬을 때 결과가 나오면은 이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일종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한의사입니다. 그죠? 맥을 탁 집어보고서, 아, 간이 나쁘네. 그러면 간이 나쁩니다. 이제 제가 이 인버스 프로블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옛날부터 알았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머리가 빠져요. 갑자기 동그랗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머리가 빠지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피부과를 가잖아요. 가가지고서 진찰을 받으니까 약을 줍니다. 피부에 열심히 발라요. 차도가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한의원을 갔어요. 아니 무슨 머리가 빠지는데 한의원을 갑니까? 한의원을 가니까 한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장이 안 좋대요. 그 머리가 빠지는데 웬 위장이냐? 그래서 하여튼 뭐 믿어야 되니까 위장약을 주더라고요. 먹으니까 2달 만에 머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다시. 그러니까 그분은 인버스 프로블럼을 제대로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 프로블럼을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원인을 찾아가지고서 처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한의사들이 하는 게 맥을 짚어보고서 어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겠죠. 간이 잘못되든 십이지장이 잘못되든 간에 나타나는 아웃풋은 거의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소위 인버스 프로블럼이고요. 그래서 인버스 프로블럼은 주로 보면 일포즈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통 CT 이제 컴퓨터 토모그래피인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인버스 프로블럼이겠죠. 어떤 소스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엑스레이 소스가 있어가지고 엑스레이 빔을 쭉 쏘면은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엑스레이가 쭉 오면서 그 강도가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감소되고 남은 양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는 여기 있던 어떤 것들이 적분이 돼 가지고 여기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쳐다보고서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겠다. 알려고 노력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CT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포뮬라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CT는 뭐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라돈 트랜스폼 이름이 그럴듯하게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차원에서 보시면은 요 뭐 직선을 이제 하나 놓고 보시면요. 직선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시면은 직선이란 것은 뭡니까? 요 직선을 지나가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 벡터의 상수배를 하는데 요 직선에 있는 한 점에다가 한 점을 시점으로 해서 벡터의 상수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직선이라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여기 오메가라는 요 직선의 수직이 되는 벡터를 하나 잡아내면은 그거에 수직되는 벡터 오메가 퍼업이라고 합니다. 오메가 퍼업에다가 상수배를 하면 되겠다. 그런데 요렇게 이제
여기 있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란 것은 요 벡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벡터를 오메가에다가 내적을 하면은 거리 t가 나오는 요 거리가 항상 일정한 그런 직선이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t가 되는 요 오메가라는 벡터의 수직이 되면서 그 직선이다. 그래서 이 직선상에 어떤 한 점이 있다는 것은 직선상에 있는 점을 오메가라는 벡터에 내적을 했을 때 t가 되는. 그래서 오메가하고 t만 주어지면은 오메가하고 거리만 주어지면은 방향하고 거리만 주어지면은 직선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이것만 아시면은 라돈 트랜스폼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돈 트랜스폼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라인을 따라 가지고서 오메가와 t의 길 라인을 따라 가지고 그 f라는 attenuation coefficient라는 것을 그냥 적분을 해준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적분을 하니까네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요런 모양의, 그죠? 요런 모양의, 이게 보시면은 쭉 이 라인을 따라서 이 안에 있는 attenuation coefficient가 적분돼서 나타나는 양이 요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그냥 라돈 트랜스폼입니다. 뭐 라돈 트랜스폼 별거 아니네. 내가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내 이름이 붙어있는 트랜스폼을 만들었을 텐데. 아, 억울하다. 세상 빨리 태어날 걸.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라돈 트랜스폼 F를 attenuation coefficient를 이제 좌표계를 바꿔가지고 일종의 좌표계를 바꾼 거죠. XY 좌표계를 오메가와 오메가 펍 좌표계로 바꿔갖고 T와 S라는 코에피션트를 가지도록 적어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 라인, 그 라인을 따라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S를 가지고 적분을 해준 거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이란 것은 S를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적분을 하는 것이고 이거의 이제 미닝을 가만 살펴보시면은 이제 F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런 적분이 잘 정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막 적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는 뭐 수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막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R이라는 것이 어떤 함수를, F라는 함수를, RF라는 것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C, 우리가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데요. C0의 인피니티, C0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멀리 가면은 0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은 0으로 떨어지니까네 이 적분을 정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유한 구간에서 적분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C 인피니트는 이게 이제 함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함수가 무한번 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있겠냐?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많죠. y 이퀄 뭡니까? 절대치 x. y 이퀄 절대치 x 하시면은 원점에서 미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C0 인피니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C0 인피니트라는 것은 저희는 수학적으로는 무지 좋은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지 좋은 함수에 대해서 이런 라돈 트랜스폼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 속하는 F라는 함수를 RF는 또 다른 함수인데 이 RF라는 것은 T하고 오메가만 주어지면 결국 직선 하나만 주어지면은 어떤 실수값을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R은 함수를 함수 공간으로 보내는 매핑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것을 라돈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뭐 가장 쉬운 이제 간단한 성질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오메가는 그냥 똑같은 거다. 왜냐하면은 오메가에다 마이너스 오메가 붙이면 반대 방향이죠. 오메가라는 벡터의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 쪽에서 쳐다보는 마이너스 t만큼의 거리는 그거는 원래 오메가 방향에서 t만큼 거리하고 똑같은 거다. 뭐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래 해서 만든 요게 이제 라돈 트랜스폼 되어 있는 결과들이죠. 결과들인데 요거를 뺑뺑뺑뺑 옆으로 돌려가면서 각 세타를 바꿔가면서 즉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그죠?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요 축이 이제 요렇게 따라가면서 t가 변하는 거고요. t가 변하는 거고 오메가가 변하면서 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타난 데이터를 요 라인에 얹어 놓고서 오메가를 쭉 변화시키면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결과들 이렇게 쭉 세워 놓은 것이 이것을 우리는 사이노그램이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노그램만 있으면은 다시
뭐 나온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누가. 근데 자, 그럼 이제 사이노그램을 쳐다보고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라돈 트랜스폼의 인버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겠죠. 라돈 트랜스폼의 인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사이노그램인데요. 이 사이노그램을 보시면은 이것이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요. 요 사진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만들어 보시면은 이런 사이노그램이 나오는데 이 사이노그램 보고 이게 과연 상상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이노그램으로부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일단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한 점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라인이 지나가고 그 라인의 적분된 값이 여기에 상으로 맺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보시면은 이 라인의 적분된 값이 여기에 또 상으로 맺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의 정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값들로 쭉 이렇게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가지고 다시 내가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값을 내가 가져오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오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 가지고서 그것들을 평균 내서 쓰면은 나에 관한 정보가 그 안에 많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는 물론 이 적분을 쭉 할 때는 여기 있는 값들도 적분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모으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도 지나오겠지만은 거쳐서 오겠지만은 그거는 평균 내다 보면은 약화될 것이고 나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이 있을 테니까네. 그냥 우리가 이 라돈 트랜스폼의 결과들을 세타를 변화시켜 가면서 나오는 결과들을 그냥 내 점을 지나가는 X라는 점을 지나가는 그 적분 양들을 다시 모아 가지고서 평균 내면은 그러면은 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말로 적어 놓은 게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뭐 X를 지나가는 라인들에서의 적분량을 에버리지해서 fx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걸 보고서 이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뭔가는 보이죠, 그죠? 뭡니까 유로화도 보이고 뭐 예? 그런데 사람도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잘 알겠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단순히 저렇게 그냥 프로젝티드 된 라돈 트랜스폼 된 결과를 내가 가져온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나이스한 방법을 찾아가지고서 진짜로 내 값만 이런데 값들은 없이 나의 값만 싹 가져올 수 없겠느냐. 물론 저기 가 있는 데이터들은 프로젝트된 데이터들은 나가 아닌 다른 값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아닌 다른 값들은 싹 빼고 나에 관한 것만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뭐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 같은데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그거를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라돈 트랜스폼이 어떤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것을 잘 업저버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푸리에 트랜스폼은 누구든지 잘 아시죠? 우리가 엔지니어들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fx를 1D 같은 경우는 요 양만큼을 곱해갖고 적분을 해주면은 되는 것이고, 우리 Rn이라는 공간에서는 이 X라는 벡터에다가 X라는 벡터를 곱해가지고서 다시 Rn상에서 적분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F가 이런 것이 적분이 잘 정의되도록 충분히 좋은 함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푸리에 트랜스폼의 어떤 의미라 그러면은 이 X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프리퀀시라고 부르는데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특정한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성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쳐다보는 것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다행히도 인버전 포뮬라가 있어요. 인버전 포뮬라가.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 돼서 나온 양들을 가지고서 다시 E의 ix.c를 곱해가지고서 Rn상에 적분을 하는데 적당한 상수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인버전 포뮬라고요. 이 인버전 포뮬라가 원래 F랑 같아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같아지는 조건이. 그 이제 뭐, 이 인버전 포뮬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L2 펑션인데 L2 펑션이라는 것은 그냥 적분이 잘 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버전을 했을 때 그것이 같아지는 조건은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제제로 인피니티다. 그러면은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자,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은 인버전 포뮬러가 있더라. 라돈 트랜스폼은 인버전 포뮬러를 찾고 싶은데 잘 모르더라. 그냥 그런 겁니다. 이제. 자, 근데 우리가 뭘 알므로써 푸리에 트랜스폼과 라돈 트랜스폼의 연결을 시킨 거냐면요. 요 라돈 트랜스폼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요 T에 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소위 one dimensional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니까 원래 F를 가지고 two dimensional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거를 R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유니트 벡터거든요. 유니트 벡터에다가 앞에 코에피션트니까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예요. 그러니까 투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해준 거랑 두 개가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뭐 증명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뭐 미적분학 1 수준입니다. 미적분학 1 수준, 미적분학 2 수준, 2 수준. 예, 미적분학 2 수준이니까 뭐 보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서 적은 다음에 그냥 이것을 2차원 적분을 그냥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단순히 쭉쭉쭉 하고 적어주면 그냥 이게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게 정확히 투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적어주면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뭡니까? 하나 적분인데 R이 또 하나의 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돈 트랜스폼 또 하나의 적분을 갖고 있으니까 2차원 적분으로 바뀌고 2차원 적분을 모양을 적어주면은 바로 2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에다가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해준 거더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돈 트랜스폼을 one dimensional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이 파라미터 T에 관해서 해주는 것은 F를 2D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해준 거랑 같더라.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인버전 포뮬러가 있다는 거죠. 라돈 트랜스폼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라돈 트랜스폼에다 1D 푸리에 트랜스폼이 원래 F의 2D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같더라는 것을 알므로써 이제 인버전 포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라돈 인버전 포뮬러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건 사실은 계산을 하면 그냥 줄줄줄 이것도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미적분학 2 수준의 그냥 계산입니다. 그래서 아무 계산도 아닙니다. 자, 자, 미닝만 살펴보시면은 라돈 트랜스폼을 첫 번째 변수 T에 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이건 다시 푸리에 역 트랜스폼이거든요. 푸리에 역 트랜스폼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R이라는 절대치를 곱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라돈 트랜스폼 된 양을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역 트랜스폼을 하면 라돈 트랜스폼 자체가 나올 텐데 그러질 말고 요 R이라는 크기를 곱해 가지고서 일종의 웨이트를 준 다음에 인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약간의 웨이트를 줘갖고 다시 역 트랜스폼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F가 복구가 되더라. 자, 우리는 아까 뭘 생각했었냐면요. 라돈 트랜스폼을 그냥 바로 끌어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돈 트랜스폼의 각자의 값들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라돈 트랜스폼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쪽을 웨이트를 더 많이 주고 로우 프리퀀시 쪽은 죽여버린 다음에 얘를 역 트랜스폼을 해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이제 줄줄줄줄 모으겠다는 거예요. 백 프로젝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타에 관해서 돌린 거니까 백 프로젝션을 해주는데 의미를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얘를 그냥 가져 모았을 때 뭡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블러링이 돼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거의 역할이 뭐냐? 블러링이라는 건 사실은 뭡니까? 하이 프리퀀시 파트가 죽어버린 거죠. 하이 프리퀀시 파트가 죽어버리고 로우 프리퀀시만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의 의미는 결국은 이런 웨이트를 곱한다는 것은 R이 커지니까 하이 프리퀀시만 자꾸 더 남기고
로우 프리퀀시 파트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을 보니까 말이 되겠죠. 충분히.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식을 만들어내고 나니까, 말 되는 식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식을 만들어 나갈 때 뭔가 감각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블러링이 많이 일어나니까네. 하이 프리퀀시를 살리고 로우 프리퀀시를 죽인 다음에 해보자. 그 말은 라돈 트랜스폼을 푸르에 트랜스폼을 해서 프리퀀시별로 죽이려니까네. 트랜스폼을 해서 죽인 다음에 역 트랜스폼을 하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백 프로젝션을 하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디어가 통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 가셔서 라돈 트랜스폼 어떻게 해가지고 인버전 하냐? 하이 프리퀀시만 살린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제. 자, 식은 봐서 크게 봐서 별건 아닙니다. 그냥 원래 풀이의 인버전 폼을 적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어 넣어 준 겁니다. 줄줄줄줄. 이렇게 그냥 우리가 투디멘전을 적분으로 바꿔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아까 했던 투디멘전을 풀이의 트랜스폼은 라돈 트랜스폼의 원디멘전을 풀이의 트랜스폼이라는 아까 그 압저베이션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압저베이션 없이는 요 스텝이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적어주면 그 다음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2 수준의 아주 쉬운 것을 라돈 트랜스폼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더 강조한 인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인버전 포뮬라는 여기 보시면은 필터를 넣어가지고서 라돈 트랜스폼에다가 필터를 넣어가지고서 레디얼 방향으로 인테그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앵귤라 방향으로는 그냥 백 프로젝션 해준 것이다. 그래서 필터드 백 프로젝션 또는 웨이티드 백 프로젝션 이런 식의 이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R이라는 걸 로우 프리퀀시를 죽여버린다. 왜냐면 이렇게 곱해놨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런 적분이 잘 정의가 되느냐?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복구를 한 게 원래 거랑 같은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함수라고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잘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사진을 가지고 사이노그램 만든 다음에 필터드 백 프로젝션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필터드 백 프로젝션의 이제 결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학은 뭡니까? 이제 프로젝티드 데이터를 만든 거지만은 실제 들어가면 이것은 어떤 뭡니까? 의료기계로부터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측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노이즈가 끼겠죠. 노이즈가 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는 모든 라인을 따라서 다 적분을 다 하는 거지만은 측정을 하면은 요 앵글을 파이나이트계 앵글만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원래 F를 복구해내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웰 포즈드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F를 찾아내는 것이 솔루션이 과연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솔루션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약간의 퍼투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주어졌을 때, 특히 노이즈 같이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주어졌을 때 솔루션, 우리가 찾아내는 F도 약간만 변화할 거냐? 이제 이걸 레귤레리티 또는 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인버스 프로블럼은 1포저드입니다. 주로 1포저드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그지스턴스는 우리가 아까 필터드 백 프로젝션 포뮬라가 있으니까 일단 이그지스턴스는 오케이라고요. 그죠? 오케이고, 그 다음에 유니크니스도 컨티뉴어스 버전에서는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런데 파이나이트 메저먼트만 가지고선 이 유니크니스가 보장이 되겠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문제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파이나이트 메저먼트만 가지고서는 유니크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수학적인 테어럼인데요. 어떤 적당한 K라는 집합상에서 좋은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부분 집합에서 이 F랑 같아지는 F0인데 라돈 트랜스폼을 했더니 0이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양은
원래 F에다가 더해놔도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F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F0를 만들어가고 F 더하기 F0에다가 라돈 트랜스폼을 하면은 라돈 트랜스폼은 우리가 리니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기 0으로 들어갑니다. 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서 라돈 트랜스폼을 했더니 트랜스폼드 된 데이터가 같아지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필터드 100 프로젝션을 해서 구했다 그러면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구한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구한 것이 뿐이지 실제로는 뭐가 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파이나이트 메저먼트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뭐 리서치 중에서는 메저먼트 개수를 얼마나 잘 줄이고 잘 할까 뭐 이런 게 이제 인데요.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수학이고요. 엔지니어는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테빌리티 이슈인데요. 자, 이게 이제 이 디어럼이 스테빌리티를 나타내 주는데 이것이 하는 얘기는 그럽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수학적인 노테이션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S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F가 S분 미분할 만큼 좋은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S에다가 2분의 1번만큼 더 미분이 잘 되는 함수입니다. 자, 뭐 미분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지 뭐 2분의 3번 있냐 하면은 이상한데 뭐 수학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더 잘 되면 더 좋은 함수죠. 그죠? 자, 그래서 F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노음을 측정을 하는데 라돈 트랜스폼 된 노음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당연히 더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라돈 트랜스폼은 함수를 적분을 한 거예요. 적분을 하면 나쁜 놈들이 다 없어지죠. 모여가지고. 그죠? 미분을 하면은 나쁜 게 나타나는데 적분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더 좋아진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식이. 자,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좀 노이즈를 더했어요. 노이즈를 더하면은 얘도 뭔가 더해진 놈이 나타나야 될 텐데. 자,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게 F는 좀 화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농담을 잘해줘갖고 웃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웃는 모습에다가 약간의 좀 뭐 자극을 줬더니 원래 이 사람이 계속 웃고는 있는데 원래 화가 난 사람의 모습에서는 어땠을까? 지금 웃고 있으니까 자극을 약간 줘도 웃고 있는데 화가 난 원래 모습은 내가 그 자극을 줬으면 어땠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바로 내가 여기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주면은 여기서의 노이즈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노이즈가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스테빌리티 이슈에서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말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말을 해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라돈 트랜스폼 포뮬라에서도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금 에라가 원래 이 라돈 트랜스폼에 섞여 있다 그러면은 에라의 푸르의 트랜스폼을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에라라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죠. 주로 에라라는 건 하이 프리퀀시인데 하이 프리퀀시 파트를 증폭을 시켜버려요. 포뮬라가. 그러니까 라돈 트랜스폼이 약간의 에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fx라고 복구되는 거는 엄청 큰 에라를 가지고 복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여전히 라돈 인버전은 스테이블 하지도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써줘 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씁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요즘 문제가 되거나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은 뭐 피폭량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레졸루션을 얻어낼 것이냐. 그 다음에 스파스 앵귤라 샘플링을 하고도 어떻게 하면 같은 결과를 얻어낼 것이냐. 뭐 리얼타임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스파스 앵귤라 샘플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ROI 관심 가지는 부분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다 이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런 것들은 그 뭡니까? 일포즈드 니스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펫이나 MRI나 소위 다른 기능을 주는 기계들이랑 연동을 시킴으로써 그래서 일포즈드 니스를 좀 해소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CT를
2차원 CT를 가지고서 3차원 어떤 오브젝트 같은 걸 만들어 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예, 뭐 레퍼런스가 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